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했었죠? 모래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용기 부피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깔때기 부분이에요. 깔때기. 이 깔때기 부분에 모래를 우리가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건 왜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웅덩이를 이렇게 팔 거거든요. 파고 여기다가 측정기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놓고 나서 모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던 모래들이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웅덩이 부분만 알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간 것은 이 깔때기 부분까지 빠져나가잖아요.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깔때기 부분을 같이 빼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깔때기 부분에 있는 모래의 질량도 미리 측정을 해놔야 돼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다시 여기에 모래를 가득 넣고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죠. 자꾸 선생님이 무게라고 하는데 간혹 선생님이 무게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질량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오래전에는 밀도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은 단위 무게를 많이 썼어요. 단위 무게. 쓰려니까 어렵는데 단위 무게를 많이 썼어요. 그때는 무게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무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도라고 할 때는 무게가 아니라 질량으로 접근해요. 질량. 여러분들 무게와 질량 차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무시할게요. 그렇지만 선생님 자꾸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무게 개념으로 많이 해서 습관적으로 선생님 무게 이렇게 하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게라고 해도 여기서는 질량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 깔때기 부분에 모래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다 모래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모래 다 넣어서 질량을 측정한 것이 뭐였었죠? W3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똑같은 건데 왜 W3하고 다시라고 했느냐? 뭐 중간에 어떤 실험을 했으면 다시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W3나 W3 다시나 어떨까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깔때기 부분이 모래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게 유리판이에요. 유리판에다가 밑판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시험기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측정기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주의사항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은 깔때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깔때기 부분과 같이 포함시키라고 아까 앞부분의 주의사항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얘 밸브를 열어야겠죠. 밸브를 이렇게 열어요. 열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있는 모래시계와 같이 서서히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겠죠. 모래가. 처음에는 없던 모래가 가득 찰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될까? 이 윗부분에 있는 모래들이 점점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내려오는 게 멈춰졌다. 이게 이제 반투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서 보면 모래가 더 내려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벽면을 치면 안 돼요.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멈췄다. 그러면 이때는 밸브를 다시 90도로 잠그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그림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볼까요? 아까 단계죠. 지금 이렇게 놓고 밸브를 잠근 상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밸브를 열으니까 모래가 서서히 모래시계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더 안 내려간다 싶으면 이제 밸브를 잠그고 어떻게 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이 깔때기 부분에 있던 모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죠. 그렇죠? 이렇게 실험을 이제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측정할 거냐면 이 와르르 무너진 이 깔때기 부분에 있던 이 모래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다시 걷어들여 가지고 무게를 재는 이보다는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원래 얘의 질량에서 얘의 질량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얘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라 그랬어? W3 다시라겠죠. 우리는 W3나 W3 다시나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 거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 그랬죠. 얘에다가 뭐 지금 빼낸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빼주니까 결국 얘 뭐겠죠? 깔때기 부분이 모래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럼 여기서 들어올린 시험기를 가지고 여기서 저울에다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것이 측정기와 아까 깔때기 부분에 모래가 빠져나간 나머지 모래죠.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W5라고 표현했네요. 그쵸? 우리가 지금 W1에서부터 지금 W5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게 아마 12인가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죠? 이 측정기와 남은 시험용 모래,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뭐냐면 깔때기 부분의 모래의 질량을 측정하려는 거예요. 그쵸? 다음 단계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산식이 있죠. 지금 이게 뭐예요? W6이 뭐죠? 시험용 모래의 질량, 즉 깔때기 속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험용 모래의 질량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이 깔때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모래의 질량이에요. 깔때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밑에 부분이죠. 밑판에 구멍 있는 부분까지 이 공간까지 포함한 거예요. 즉 뭐냐면 얘의 질량이 뭐가 된다? W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무게 질량을 쟀던 거에다가 지금 뭐를 빼면 된다? 깔때기 부분이 빠져나간 즉 뭐야? 얘의 질량을 빼주면 결국 얘의 질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4단계로 나눈 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제 실험실에서 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할 건데,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기 전에 또다시 앞에서 했던 시험기와 모래를 가득 채웠을 때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원래 뭐 했죠? W3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 W3 다시가 있었고, 그쵸? 근데 우리는 중간에 어떤 다른 얘를 비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W3 2-예요. 그쵸? 얘는 보면 아까 우리가 깔때기 부분의 모래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일부의 모래를 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아야 돼요. 원래는 조건이 엄밀하게 똑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모래를 여기다 채우고 질량을 재보면 얘와 얘가 같지 않고 비슷해요. 어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여기 모래를 채울 때의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기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모래를 집어넣을 때 다짐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야 그렇지만 원래는 어떻게 된다? 조건을 같게끔 말하는 앞에서 유의사항에서도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같아져야 되는데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후로 계산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앞에 것은
그냥 앞에 것 단계 계산할 때 쓰이는 거고 나중에 것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기를 가지고 모래를 가득 채운 시험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땅을 여기 보면은 지름 35cm라고 있네요. 35cm를 고르게 이렇게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밑판을 고른 땅 위에다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흙을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거거든. 실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밀착시킨 다음에 이 안에 흙을 파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이렇게 밑판을 붙이는데 어떤 밑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원이 뻥 뚫려 있고 이 내 모서리가 이렇게 구멍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는 없어요. 구멍이 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굳이 못을 안 박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 정확하게 밀착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밀착을 시켰으면 밑판 밀착시켰으면 밑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시료를 이렇게 파낼 거거든요. 이 시료를 파내서 얘를 얘의 질량을 측정을 할 거예요. 질량을 측정하려면 그냥 얘를 파가지고 바로 어디 저울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올려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릇, 이 용기를 먼저 질량을 재는 거예요. 얘의 질량을 재고 나중에 여기다 흙을 담은 다음에 질량을 재가지고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흙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용기의 질량을 먼저 재는데 용기 질량을 W7로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기서 파낸 흙을 여기서 담아가지고 담아야겠죠? 이렇게 웅덩이를 이 정도만 파면 돼요. 너무 그냥 깊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 주의할 게 많으면 나는 많이 하면 좋을 거야. 아가지고 충분히 많이 팠는데 결국 여기 시험기에 있는 모래의 양보다도 이 웅덩이 파낸 것이 더 많으면 실험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너무 많이 파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로 여기 있는 모래가 깔때기 부분과 이 웅덩이 부분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여기 웅덩이를 파야지 너무 많이 파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판 다음에 이 판 흙을 가지고 용기에다 이렇게 담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용기에 담은 이 시료를 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용기의 질량은 우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용기는 단지 흙이 담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용기 질량을 빼줘야겠죠. 즉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흙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나온 질량에다가 용기의 질량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이 흙의 질량이 나오겠죠. 이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실험용 웅덩이에서 파낸 이 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되는 거죠. 이게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질량에다가 뭐만 나눠주면 이 웅덩이 부분에 부피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 부피를 지금 당장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를 다른 방법으로서 찾아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계산이 나왔네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용기와 시료의 질량이에요. 거기다가 용기의 질량을 빼주니까 결국 뭐의 질량이 나온 거죠? 얘는 순수 웅덩이에서 파낸 흙의 질량이에요. 이게 W9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웅덩이에서 파낸 얘의 질량이에요. 얘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나누면 되죠?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낸 흙도 우리가
함수비를 측정하는데, 함수비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변 단위 수분 밀도를 계산하면 얘를 측정을 해서 건조 단위 밀도를 계산할 거거든요. 이 건조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함수비를 측정을 해야 돼요. 뒤에 이제 식이 나와요. 그래서 건조 밀도를 안 한다면 굳이 함수비 측정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수분 밀도와 건조 밀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예, 함수비 실험을 합니다. 근데 함수비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함수비 실험은 우리가 토질 실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웅덩이를 파냈으면 그 안에 이제 모래를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측정기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놔요. 놓은 다음에 이 밸브를 90도로 꺾어요. 90도로 꺾는다는 건 뭐죠? 이 밸브를 연다는 거잖아요. 그쵸? 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모래가 쭈르쭈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쵸? 모래시계와 같이 내려와요. 그때 여러분 여기 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상태, 자연 상태로 내려가도록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서 다 들어간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보면 될까요? 여기를 보면 반투명이기 때문에 모래가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이 멈췄다 싶으면 여러분 이 밸브를 이제 또다시 열려있는 밸브를 90도로 또다시 잠그는 거예요.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래와 이 모래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래는 깔때기 부분과 웅덩이 부분을 채우고 남은 모래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깔때기 부분과 웅덩이 부분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무게간의 이 질량이요. 이 질량을 계산해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남아있는, 실험하고 남은 이 모래의 질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원래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결국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나요? 다시 볼게요. 원래 여기에다가 깔때기 부분이 빠져나간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얘를 빼주면, 그쵸? 빼주면 나머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정작 이 깔때기 부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느 부분? 이 부분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웅덩이 부분만.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깔때기 부분의 모래의 질량도 먼저 실험실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계별로 봐요. 처음에 얘의 질량에다가, 그쵸? 얘의 질량을 빼준 거에다가 또다시 이 부분, 깔때기 부분의 질량을 빼주면 결국 뭐죠? 우리가 원하는 얘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다시 봐요. 얘의 질량이 뭐였죠? W3 2-였어요. 그렇죠? 여기에다 어떤 무게? 이 깔때기 부분에, 이 깔때기 부분과 웅덩이 부분에 모래를 빼놓고 난 나머지 얘의 모래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얘에서, 그러니까 결국 얘에서 얘를 빼주면 남는 것은 이 깔때기와 뭐죠? 웅덩이 부분이 모래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만큼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뭘 빼주는 거죠? 이 깔때기 부분의 모래를 빼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야 다시 보면 여기에다가 뭘 빼주고 얘를 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는 거예요. 깔때기 부분 얘를 빼주면 우리가 얘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갔나요? 아까 깔때기 부분의 모래가 다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쵸? 빠져나가고 그 다음 웅덩이 부분도 빠져나갔어요. 그쵸? 깔때기 부분과 웅덩이 부분에 빠져나간 나머지 모래와 측정기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이것을 W10이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는 W9가 있었어요. W9는 뭐였죠?
웅동에서 파낸 흙의 질량했었어요. 그쵸? 이게 W 구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으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W10을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 웅덩이 부분의 모래의 질량을 계산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얘가 뭐였죠? W3 2-S예요. 그쵸? 지금 깔때기가 빠져, 깔때기의 웅덩이 부분, 이 깔때기 부분과 웅덩이 부분의 모래가 빠져나고 얘가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 아까 W10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뭘 빼주는 거예요?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쵸? 얘를 빼주고, 또다시 뭘 빼죠? 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얘를 또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웅덩이 부분, 파낸 구멍 부분에 있는 모래의 질량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원래 아무것도 빼내지 않은, 모래를 빼내지 않은 측정기와 모래의 질량이 이거라 하면 여기에다가 웅덩이 부분과 그 다음에 깔때기 부분의 모래를 빼낸 것이 바로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고 그 다음 또 다시 빼야 할 게 뭐냐면은 이 깔때기 부분, 즉 여기에 이렇게 쌓였던 거잖아요. 깔때기 부분의 모래가 얘를 빼줘야만이, 얘까지 빼줘야 결국 뭐가 된다? 얘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그쵸? W12가 뭐죠? 얘잖아요. 그쵸? 얘는 어떻게? W3 2- 얘에다가 뭘 빼준다? 얘를 빼주고 또다시 뭘 빼준다? 얘를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결국 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들어와서 측정한 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 가나요?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값을 계산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피를 계산할 거예요. 이 부분의 부피, 웅덩이 부분, 파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밀도, 다시요. 밀도는 어떻게 됐죠? 밀도는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죠.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얘와 얘는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럼 이건 수학 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피를, 즉 이 웅덩이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웅덩이에 차에 있는 꽉 채운 이 모래의 밀도, 그러니까 감마 뭐가 될까요? 감마 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감마 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얘의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에요. 자꾸 무게 하는데 질량이에요. 이 질량은 뭐죠? 얘의 질량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가 W1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웅덩이 부분의 부피는, 조금 썼던 게 지워졌네요. 다시 쓸게요. 부피는 감마 샌드, 모래죠. 모래의 밀도에다가 뭐죠? 얘 모래의 무게. 그쵸? 얘가 뭐예요? W12가 됐었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 있네. 이 식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결국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흙을 파냈어요. 흙을 파내고 지금 모래를 채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원래 여기서 파낸 흙이에요. 흙의 무게가 질량이 뭐였어요? W9 했었어요. 그렇죠? 얘에다 뭐를 나눠주면 돼요? 이 부피만 나눠주면 돼요. 얘가 봐요. 이 부피죠. 얘가 V 제로로 하겠네요. 웅덩이 부분이 부피 V 제로. 얘가 뭐예요? 흙의 수분 밀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됐어요, 이제. 급한 불은 껐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마 T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감마 T는 수분 밀도죠. 삼성도에서 물과 공기와 그다음 흙이 다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알았으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감마 D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감마 D는 식에 의해서 하면 돼요. 뭘? 아까 여기서 꺼낸 흙의 함수비를 측정을 한다 그랬죠? 함수비 측정하면서 감마 D는 감마 T와 함수비를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죠? V0분의 W9. 그쵸? 이거는 웅덩이에서 파낸 흙의 질량이고, 이거는 웅덩이의 뭐죠? 웅덩이 부피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흙의 단위 수분 밀도, 흙의 수분 밀도가 되는 거죠. 그쵸? 좀 전에 설명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바로 뭐예요? 건조 밀도라는 건 뭐예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건조 밀도는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분의 감마티. 감마티는 아까 얘기했던 수분 밀도고요. 이것이 오메가가 이게 결국 뭐예요? 함수비예요. 여기 써있네요. 함수비. 함수비는 아까 캔 3개를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캔 3개를 준비해가지고 웅덩이에서 파낸 흙을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얘를 다시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수비를 측정한다고 했죠. 그 함수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함수비를 3개의 캔을 했으면 얘의 평균을 취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뭘 쓰는 거죠? 오메가 함수비를 쓰는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풀어보면 결국 건조 밀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일단은 중요한 내용은 다 이제 끝났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에 정리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이 실험 방법 순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결과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